안녕하세요. CMX의 이기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PM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바이 디자인 관점의 검측 및 품질 문서 관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페이퍼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페이퍼리스를 어떤 분들은 좀 쉽게 생각하는데 또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고착화된 관행으로 인해서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페이퍼리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어떤 솔루션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건축사고 건축시공 기술사면서 이제 아예 IT로 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공 관련 업무도 하고, 또 법원에서 건설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건설 감정 업무도 좀 했었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이런 IT로 전환을 해가지고 건설 현장의 기사들이 어떻게 하면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희 서비스가 콘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건설 현장의 어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뭐 주창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화요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날짜가 다른 날짜겠지만, 내일 뭐 스튜디오에서 찍기로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정상 제가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주에 나름대로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좀 획기적인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들어갈까 싶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봇 택시를 발표를 한 겁니다. 2026년부터 상용화를 한다는 겁니다. 뭐 무인 택시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택시가 인류사의 획기적인 의미는 뭐냐? 핸들이 없다는 겁니다. 핸들. 페달도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냥 차가 열리면 타면 자기가 알아서 쫙 간다는 거죠. 진짜 미래에나 나올 법한,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주행으로 목적지에 도착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택시라는 거죠. 지금 이게 시연으로 보여준 거죠. 10월 10일 날.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역시 일론 머스크의 회사죠.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을 발사를 한 거죠. 스타쉽 높이가 120m입니다. 50m짜리 위에 그 스타쉽 위에 상단이 있고 하단에 이제 추진체 70m. 발사에 성공을 하고 70m 추진체가 다시 대기권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발사대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지금 제가 사진을 해놓은 겁니다. 70m짜리 로켓 추진체를 잡은 거죠. 그 재활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너무 쇼킹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 어떤 전진이라는 개념에서 새로운 기술이라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기술자들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인트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없던 걸 제가 이제 만들어 넣은 거죠. 원래는 이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방금 두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시대가 된 겁니다. AI 시대. 2022년부터 AI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챗GPT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논문도 써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로봇택시가 돌아다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일부 AI가 막 들어와가지고 금방이라도 AI가 없으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설물, 발전소, 뭐 여러 가지 공장, 아파트, 모든 건설 현장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종이를 쌓아놓고 일을 합니다. 하드카피 천국인 거죠. 미국은 70m 추진체가 120m짜리가 날아가가지고 70m짜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탁 앉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로봇택시가 돌아다니고 중국도 돌아다닌대잖아요. 우리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건설 현장에 모든 행정 서류를 종이로 만들고 거기에 서명 찍고 이 보시면 알겠죠. 도장도 아직도 도장 찍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7월 달에 체코 원전을 수주를 성공하고 최우선 협상자가 된 거죠. 우리나라 한수원이. 대통령은 지금 디지털 패권 국가를 2022년에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원전을 수주하고 이런 뭐 어마어마한 K 원전 K 건설의 위상을 떨치는 것 좋은데 많은 건설사들이 나가서 막 일을 하겠죠. 근데 그 공사하는 관리하는 과정은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를 들고 나간다면 역시 종이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장표를 만든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국격, 며칠 전에 노벨 문학상까지 나온 K건설의 위상이 높아야 되는데 높으려면 모든 게 다 따라가 줘야 되는데 뭐 스페이스 X처럼 70m 추진체는 날리고 잡고 이런 건 안 된다 하더라도 건설 관리하는 기법은 좀 발전이 된 상태에서 나가야 그 체코 사람들이 보고 와 역시 틀리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종이로 하고 제가 장담하는데 영국, 프랑스 이런 OECD 가입 국가, 유럽에서 잘 나가는 독일 다 태블릿으로 현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로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야 외국 나가면 야 태블릿으로 다 해도 이상하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왜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국 정책도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패러다임이 뭐냐? 동시대 같은 사람들의 어떤 동일한 사고방식, 문제 해결 솔루션,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패러다임은 종이고 종이. 저는 이걸 전환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자는 겁니다. 이걸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장표가 이겁니다. 막 패러다임 어려운 말 쓰고 뭐 천동설, 지동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왼쪽을 보시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현금 톨게이트입니다. 오른쪽은 하이패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삼척 동자도 딱 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이패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빠르고 여러 가지 모든 기록적인 측면이나 모든 게 틀리잖아요.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하이패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죠. 아날로그 디지털.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상갓집에 부고가 날라와가지고 상갓집에 못 가는 상황에서 부의금을 과거에는 부탁을 하잖아요. 가는 친구들한테. 지금은
그 사람 계좌번호를 몰라도 그냥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주식 거래 이미 전화기로 한 지 오래된 거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안 되는 게 바로 건설 현장인 거죠. 우리나라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위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못한 나라도 있겠죠. 미국에 프로코어, 플랜그리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모바일로 건설을 매니지먼트하는 툴 관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용을 알려줍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코어, 빌드 트렌드, 빔 360, 플랜그리드 뭐 하다못해 일본, 우리가 아날로그의 대명사라고 하는 일본도 다 이런 게 넘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종이라고 하거든요. 종. 이상하다니까요. 저는 진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야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루틴을 내가 매일 하니까 잘못된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더 나은 방법, 더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면 그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를 해서 이제 장단점을 분석해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고 지금 이제 현행의 공사 관리 프로세스를 분석한 장표입니다. 위에는 개인인 기사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쭉 그린 겁니다. 단계별 프로세스, 단계별.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사진도 찍고 도면도 보고 사진도 찍고 문서도 만들고 하단에 있는 거는 검측 그렇게 만들어서 감리자한테 들고 가지고 감리자도 동일한 루틴으로 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프로세스. 모든 게 단계별 순차적 동시 패션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건 아마 뭐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런 업무에 대한 뭐 나름대로 어떤 정의, 정립 뭐 이렇다고 제가 나름대로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한 건데 저는 기사들 또는 감리자의 업무를 복합 업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복합 업무가 뭐냐? 보고, 찍고, 적고. 지금 요즘 뭐 챗GPT 이런 거 뭐 멀티 모달이라 그러잖아요. 텍스트도 하고, 이미지도 넣고, 영상도 넣고. 똑같습니다. 설계 도면을 검토를 하고 보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걸 문서화, 현장에서는 수기로 하든지 뭐 해서 다시 사무실에 와서 PC로 막 작업을 하는 거죠. 복합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멀티미디어를 다루는 거죠. 그걸 지그재그 찢고 뽑고 해서 서류도 만들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쓰는 거는 다중협업이라는 거죠. 자기 혼자 찢고 뽑고 막 해가지고 공부장한테도 보고하고 소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감리단한테도 가져가지고 검측을 받고 사인 받고 또 감리자 내부적으로 또 일을 하고 또 협력업체한테 어떤 내용을 작업 지시를 시키고 막 협업이 그냥 하나의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협력업체, 감리자, 발주처 아주 다층적인 형태에서 다중적인 멀티 협력이 생기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자기 혼자 하는 것도 복잡한데 찍고 적고 보고 하는 것도 복잡한데 그걸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 축에 있는 플레이어들한테 던지고 막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정보들, 문서들이 사일로 아시죠? 사일로, 굴뚝. 자기 PC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뭐 보고하고 뭐 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자기 PC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공유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줘야만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액세스가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걸 저는 데이터 사일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대기업들의 다 공통적인 문제인데 현장의 구성원들로 내려오면 유독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사진이 자기 전화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기억하는 어떤 경험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합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다중협업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합 데이터, 분산된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 바이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바이 디자인. 디지털 프로세스로 넘어왔을 때의 결과를 가정을 하고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로 맞추는 게 그 업무를 개선하는, 혁신하는 설계 개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위쪽을 보시면 수기식 프로세스, 아래쪽을 보면 디지털 바이 디자인. 수기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현장에서 보고 적고 찍고의 기사들의 업무를 정리를 해서 다시 서류화해서 감리단한테 갖다 주고 감리단은 그걸 들고 또 현장에 만나가지고 검척을 하고 또 거기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또 스캔해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보관하고. 현금 톨게이트,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금 톨게이트의 구조하고 똑같은 거죠. 아날로그, 순차절, 단계별 프로세스입니다. 하단은 뭐냐? 하이패스, 모바일. 우리가 하이패스를 달려면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단말기를 별도로 달 필요가 없죠. 현장의 업무는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 어플로서 체크리스트 검색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하고 안전 문서도 만들고 각종 사진도 찍고 도면도 보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멀티모달이 가능하니까. 그대로 모바일에서 감리를 하면 검색을 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또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하이패스죠. 현금 톨게이트와 하이패스.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자는 겁니다. 제가 기술 경험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기술 경험 자산이 뭐냐? 기술 경험칙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건설 현장에 뭐 대형 공공공사는 PQ를 진행을 하면 다 개인 기술의 경력을 가점을 줘서 그걸 가지고 PQ 맞추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술 경험칙인 거죠. 이 사람은 어떤 현장에 얼마나 해서 점수를 몇 점을 가지고 며칠 근무하고 쫙 그걸 모아 점수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실적이 좋은 우량한 현장 요원들을 데리고 하니까 잘할 수 있겠네. 가점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기사 자격증, 특급 기술자, 뭐 고급 기술자 막 따이잖아요. 그런 기술 경험도 경험칙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검척하고 뭐 각종 뭐 설계 도면 이런 모든 걸 총합할 수 있는 것도 기술 경험칙이죠. 실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진행하는 모든 이런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개인의 기술 경험칙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원자력 나왔잖아요.
체코에 우리가 원전을 수주를 했는데 그 현장 소장을 아파트 현장 소장을 발령을 하면 원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본 사람, 거기에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도 성공할까 말까 한 프로젝트죠. 근데 아파트 한 사람들은 아파트 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분야가 틀리니까, 또는 공항 지은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갖다 놓으면 원자력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도민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민을 보고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라고 이게 막 쫙 머릿속에 돌아가잖아요. 그게 기술 경험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각종 문서들로 쫙 현장에서 표현이 되는, 지금까지는 그게 종이 문서로 되어 있었대요. 종이 문서로. 근데 그게 디지털화 되면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점의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기술 경험 자산이 축적이 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저 혼자의 주장이 아니고 이미 외국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만 종류로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정리를 해서 이런 겁니다. 복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다중 협업이 가능한 프로세스, 분산된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기술 경험 자산을 축적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인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실제로 써야 된다. 한 20, 30년 전이겠죠. 아래 한글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타자 쳤죠, 타자. 아래 한글 나오고 PC 들어오고 막 이런 거죠. 똑같은 루틴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상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서명을 하고 감리자한테 보내고, 감리자는 또 그 내용을 받아서 자기도 확인을 하고 자기도 서명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듯이 검측 승인 통보서가 완성이 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실제 공사 현장의 검측 상태와 검측 문서는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몰아서 만드는 건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드나, 정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구두로 승인하고 공사를 하는 건지. 근데 지금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건 30년 전 1995년 삼풍백화점, 94년 성수대교 붕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들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건설 품질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2년 초대형 붕괴 사고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부정할 수가 없죠. 그것도 초대형 메이저 회사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없어. 63빌딩처럼 지금도 잘 서 있어. 종이로 검척하고 종이로 도면 그리고 막, 그때는 트레이싱지에 제도하던 시절이잖아요. 80년대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이제 뭔가 바꿔야 된다 라고 하시면 그게 패러다임 전환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천동설, 지동설이 그런 경우입니다. 1500년까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니야, 지구가 우주를 돌고 있어. 바뀌는 거죠. 그게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서, 복합 문서는 저런 식으로 작성한다. 그러면 도면은 어떻게 하느냐? 도면도 마찬가지인 거죠. 태블릿이나 모바일로 이제 도면이 왔어. 뭐 BIM 뭐 하지만 BIM도 오겠죠. 근데 지금 모바일에 BIM 아직 오기 힘드니까 PDF 도면이라도 불러와가지고 CAD 도면이라도 불러와서 보고 마크업하고 그리고 그걸 공유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찍고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요 위쪽이 지금 현재의 사진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자기 전화기로 수백 장을 찍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엑셀에 올려가지고 사진보드를 만들고 사진첩을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거죠. 찍으면 바로 클라우드에 올라가지고 동기화가 탁 되면서 자동으로 사진첩을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사진보드를 만들고 또 10명이 찍든 20명이 찍든 여러 명의 기사들이 찍은 사진들을 그대로 동기화하고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식을 하고 그 회식 사람들이 단톡방 만들어서 회식 사진을 찍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찍은 사진을 그냥 내가 막 미국에 있는 딸내미한테 바로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실제로 그게 쓰면서 건설 현장만 그리 안 하고 있는 거죠. 뭔데 건설 현장에 있는 정보가 도대체 돈보다 더 중요합니까? 돈도 수천만 원 전화기로 보내잖아요. 가상화폐도 사고. 저는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전환을 해야 된다. 건설 현장의 정보가 그렇게 보안 타령하면서 안 한다니까요. 안 하는 핑계로 쓰는 거죠. 정보화 시절 2000년대 초반에 막 정보 보안 막 그 시절 하는 건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자기 검색 문서나 이런 걸 쭉 보시면 이게 무슨 보안이 우리만 중요한 거지.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거 뭔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 아니면 중요한 국가 보안 시설 이런 건 안 되겠죠. 분산된 사진을 동기화를 해야 된다. 요즘 검색 동영상이 이슈입니다. 동영상. 초대형 붕괴 사고가 일어나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검척하는 부분을 동영상을 찍어서 준공할 때 제출해서 영구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오른쪽처럼 위치, 공종, 검척 기준을 캡션을 달아서 보관하겠다는 거죠. 이 작업을 하려면 현장에 유튜브가 한 명씩 있어야 돼요. 쫙 찍고 막 밤마다 작업을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찍으면서 그냥 클릭만으로 이런 위치들을 다 위치 검척 기준으로 설정해서 그냥 바로 찍을 거냐? 어느 걸 선택해야 되냐? 어느 부분으로 우리가 일을 가야 되냐? 하이패스는 무엇이냐? 현금 톨게이트와 하이패스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갈라지는 거죠. 업무가 90%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그 영상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다중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혼자 찍고 내 혼자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발주처가 영구 보존할 때까지 그 정보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영상 하나 5분을 찍으면 2기가 3기가 됩니다. 그 영상들을 어떻게 몇 수백 개 파일들을 어떻게 가지고 움직일 거냐. 유튜브처럼 어떤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설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USB에 담아와 뭐 이런 거라니까요. 몇십 기가를 USB에 담아가지고 그 언제 다운받아가 언제 보고. 디지털 바이 디자인 관점에서 확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바뀐 제도의 일을 하려면 영상을 찍고 밤새도록 캡션 붙이고 그걸 또 감리자한테 저장해 갖다 주고 감리자는 그걸 또 다운받아 보고 감리자는 또 보고 오케이 해가지고 야 이거 편집 좀 하자 다시 수정해가지고 또 나중에 모았다가 하드에 담고 막 어마어마하게 담아야 되겠죠. 준공 끝날 때까지 하면 세대수 뭐 단지 수가 크고 규모가 크면 뭐 어마어마한 영상들을 저장했다가 또 갖다 주고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운전대가 없고 페달이 없는 자동차가 나왔다니까요. 믿기 힘들지만 후내년에 양산을 한다는 게 3천만 원 정도에 팔겠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 일을 처리를 물론 할 수 있겠죠. 너무 비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기술, 경험, 자산의 축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사를 기록하는 방식은 공사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고 검증문서, 품질문서, 안전문서 뭐 이런 파편화된 문서들이 있는 거죠. 사일로죠. 글자 그대로. 이 모든 걸 쭉 보고 총합적으로 이해를 어느 정도 자기와 관련된 걸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요. 그게 기술 경험칙이죠. 이게 저는 하나의 풀에서 모여가지고 언제든지 조회하고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4월 달에 일동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조회해보자 그러면 촥 떼야 되는 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거의 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진을 몇 장 찍었고 그때 자재가 뭘 들어왔고 쫙 보면서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구나, 뭐 문제가 있었구나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재구성이 가능해야 된다. 지금 공구로 치고 덮으면 끝난다 이런 발상을 가진 사람 많잖아요. 동영상을 찍는 시대라니까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동영상을 찍어서 보존하겠다고 허가권자나 지자체 대형 LH 공사 사장님은 영상 찍어서 보존하자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인데 공구를 빨리 치고 덮어 그 사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판에서 견디지 안 되는 거죠. 쌍팔년도 사고방식으로는 적응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술, 경험, 자산을 축적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대효과입니다. 4가지 기대효과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장 기사들, 현장 구성원들, 기술자의 복합 문서를 만드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검측 서류를 만들고 일보를 작성하고 사진첩을 만들고 또 동영상에 캡션을 매기고 아주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강화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업무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MZ세대 애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기술자의 고령화가 제일 문제잖아요. 탈건한다잖아요. 탈건. 건설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개고생을 하니까. 실시간 다중협업으로 검측 업무를 진짜 검측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서류 만드는데 치중이 돼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면을 하나하나 보면 점검해가지고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검증서 만들어서 사인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 막 이 보고 또 뭐 도면이 어디 있니 막 찾다가 이제 뭐 놓치면 지금 22년, 23년 저런 사고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반의 공사 관리로 업무를 확 줄이면서 실제로 남는 시간에 놀자는 게 아니고 기사들 본연의 기술자의 업무를, 기술 경험을 발휘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8시간을 근무해도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시에 퇴근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분산된 데이터의 중앙화입니다. 데이터 사일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A 기사 PC, B 기사 PC, 또 A 감미단, B 감미자 다 문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해가지고 철해놓지 않으면 철하는 경우도 많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진짜 모으기 힘든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고. 협력업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협력업체, 시공자, 감리자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정보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분산된 데이터의 중앙화죠. 그걸 SaaS라는 플랫폼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의 공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본사, 감리자, 시공자의 본사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주처도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글자 그대로 진짜 다중 분산된 데이터를 중앙화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절차성이 확보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사의 객관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경험 자산이 왜 데이터로 전환이 되어야 되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술인 거잖아요. 보스턴 다이너믹스,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휴머노이드인 거죠. 이제 저런 식의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건설 현장에 일을 할 날도 머지 않았겠죠. 핸들이 없는 로봇 택시가 나오는 판이니까 저런 로봇들이 나와서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왼쪽 끝에 있는 걸 보면 현장에서는 종이로 일을 하고 있죠. 종이로 일을 하면서 로봇가 나와서 내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로봇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어떤 일이고 어떤 공정에 지금 미장 상태고 지금 뭐 초벌을 했고 지금 정벌을 했고 방수 지금 기초 방수 초벌 상태다, 방수액을 뿌린 상태다, 뭐 방수 도장을 발라, 그런 파악을 하려면 그게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검증 문서가 됐든 시방서가 됐든 그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학습이 되어야, 그리고 실제 일하는 모션들을 막 이렇게 해야 이게 AI가 딥러닝을 해서 로봇한테 일을 시키고 말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기술적 추론해도 그럴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봇도 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면 지가 바로 와가지고 요리를 바로 팍팍한 로봇이 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요리에 대한 레시피가 막 흑백 요리사 몇백 편을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지가 하겠죠. 그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린 지금 종이를 하고 쓰고 있는데 제 이야기 그것 때문에 만든 장표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이 돼야 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복합 업무, 복합 문서, 다중협업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데이터들이 이제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인 상태, 그걸 머신 리더블 데이터라고 합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돼야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구축이 돼서 그 구축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뭐 우리가 진짜 디지털 트윈이 어떻고 뭐 로봇도 어떻고 뭐 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장 그 풀 단초가 공사 현장의 문서 페이퍼를 써야 된다. 디지털 정보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이제 콘업이라는 툴은 대형 완공이 되면 대한민국 세 번째 높이의 어떤 타워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철도 현장, 공동주택 현장, 각종 물류센터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나 시공사나 감리자가 아주 효율적으로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PM 심포지엄 협회가 추구하는 바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테마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이게 맥락이 딱 맞아가지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시연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술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